네, 여러분 노래 밴드의 연주를 들었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 특강해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바와 같이 자라섬 페스티벌에 오랫동안 감독 역할로서 국내 많은 페스티벌들을 주최하고 계신 개명국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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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제가 오랜만에 학교에서, 아니, 오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뭐 학교에 좀 자주 나오지 못하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기 두 교수님께서 저한테 형님들이셔서 그래서 부르면 와야 되니까 제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해외 진출, 해외 시장 공략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어제 또 이게 유럽 순회공연 마치고 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시스템은 한국에서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건 없어요. 자력으로 열심히 해서 해외 프로모터의 눈에 들어서 막 뽑혀서 나가서 데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네, 가까이. 많은 목소리가 너무 많은 밴드들이 실제로 많은 시스템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요. 물론 실제로 한국에서 이렇게 실용음악 지금 뭐 이런 뭐 뉴뮤직 혹은 요즘 사실 제가 작년에 유럽에 갔더니 이제 북유럽 쪽에서는 더 이상 재즈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재즈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미국적인 단어. 그래서 다 이제 과 이름을 아예 재즈학과에서 크리에이티브 뮤직이나 임프로바이스드 뮤직 혹은 크리에이티브 뮤직 이런 걸로 다 바꾸고 있더라고요. 아예 재즈학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즈라는 것에서 음악의 전반된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약 15년 정도 계속 아티스트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고 시장에 팔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 나갔다 온 것도 이제 그 일렉트릭과 재즈와 국악이 들어있는 밴드와 함께 체코에서 2번, 프랑스에서 2번 공연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유명해져야겠는데 어쨌든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공연 기획자로 시작을 했어요. 공연 기획자로.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원래 프레젠테이션에는 저기 안에 다 들어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예술전당에서 인턴을 했고 LG아트센터에서 음악 PD로 있었어요. LG아트센터에서 재즈와 월드뮤직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LG아트센터,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있던 재즈 공연을 다 제가 기획을 했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밴드들이 왔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팬메슨이 더 웨이 업 뮤직비디오를 LG아트센터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 이름도 나와요.
네, 그래서 스페셜 땡스 투. 네, 그래서 그런 재즈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엘자 센터를 그만두고 지금 여기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자라섬 페스티벌 22년, 올해가 22회째예요. 네, 첫 해부터 일을 했습니다. 22년 동안 자라섬 페스티벌 일을 했고요. 자라섬 페스티벌을 하면서 1년에 약 한 4개에서 5개 정도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은 또 제주도에 가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역시 음악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제 기획자로 제가 다가서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오늘 수업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 길은 뭐냐면 일단 문화예술의 매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인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기획자로 제가 가평에 가서 살아요. 오늘 가평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평에서 현재 20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평에 살면서 가평에서 페스티벌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 학교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군부대 문화예술교육들을 통해서 사회 예술활동, 예술교육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아티스트를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는 정말 해외에 한번 내놔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티스트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매니저 혹은 밴드의 프로듀서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4밴드의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밴드가 어제 같이 갔다 온 신노이라는 밴드고요. 예. 그러고 나서 아티스트 일을 하고 났더니 이제 음반에 관심이 생겨서 음반을 제가 조그만 레이블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된 게 음반과 아티스트가 생기고 나니 사실은 제가 많이 할 때는 1년에 약 50팀 정도를 해외에서 데려와요. 축제를 한 3-4개 정도 하면 50팀 데려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나가서 팔 수 있어요. 야, 적어도 내가 50개 정도 파는데 오늘 애들은 야, 내가 50개나 사는데 너네 한두 개만 좀 사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재즈 음악을 가지고 야,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야, 한국에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좀 사갈래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들으면.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 국악하는 사람들한테 텍사스에서 장불 치는 마이클이 와가지고 야, 얘 마이클이라는 애는 장불을 진짜 잘 쳐. 너 한국에 한번 데려가서 소개 좀 해줘라 라고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즈하는 선생님들이랑 농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면 전 세계 2만 등이다. 예. 강태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 색소폰 부신 강태환 선생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꼭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서상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시장에 진출로 가는 것은 일단 실력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일단 정서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서. 한국에서 드럼을 치네. 실제로 제가 2004년에 재즈 페스티벌 처음 할 때 섭외할 때 그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한국에 재즈가 있니? 한국 사람들이 재즈를 아니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한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엔 사실 제가 이메일 보내면 한국에 ATM기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문화적으로. 지금이야 K-팝, 그 다음에 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로 프로모션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Into the Light였어요. Into the Light. 빛으로 가자. 우리가 다 어둡다. 예.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10년 동안 계속 해외로 나가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2008년에 그러니까 저는 2008년에 이 토리 앙상블이라는 앙상블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전에도 김덕후 선생님, 안숙선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의 조영필 아저씨 막 해외 나가서 공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걸 해외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현지 시장으로 간 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란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에요. 해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시장. 근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편해졌어요.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어. 사실 내가 올린 것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나 혹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해외로 내가 한번 해외 가기로 생각하면 혼자 열심히 해서 누구 데모 테이프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국악이라는 장르가 저는 주로 국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물론 사실 단대에서는 국악가도 있어서 실제로 좋은 콜라보가 있으면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재즈의 전 세계 시장에 한국의 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국악에 미국인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락에 한국의 자리가 있느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월드뮤직이라는 제3세계 음악을 뜻하는 월드뮤직이라는 장르 안에 한국 음악이 이 자리가 있느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지만 여러분들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음악 잘해야죠. 음악을 잘하는 건 기본입니다. 어디 나가도 너 왜 가는 거니? 지구에서 가는 건 아니지? 까먹었잖아, 너 때문에. 자, 국악 자체로 해외의 컨템퍼러리 시장, 그러니까 월드뮤직 시장을 공략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영상 그냥 넘어갈게요. 영상 그냥 넘어갈게요. 별 중요한 밴드 아니에요. 영상 안 봐요? 네네. 제가 만든 첫 밴드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해외 진출사에 볼 때 시장에 전 세계의 음악 시장에 한국 음악이 처음으로 나갔던 걸 사실은 문화사적으로 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2010년에 워맥스라는 월드뮤직 엑스포라는 게 있어요. 음악 시장이 있습니다. 그 음악 시장에 사실은 전 세계의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 시장인데 거기에 오프닝 공연을 한국 밴드들이 하게 돼요. 거기에 토리앙상블, 비빙, 바람꽃 이 세 팀이 하는데 자 끝에서부터 보면 바람꽃은 지금 원일 선생님이라고 국악하는 원일 선생님이 만들 밴드, 비빙은 장영규, 지금 이날치 만들고 있는 장영규 씨가 만든 밴드, 그리고 토리앙상블은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블랙스트링 하고 여러 가지 밴드를 하고 있는 검은고 명인 허윤정 선생님이 만든 밴드예요. 이 세 밴드가 사실 한국의 국악을 가지고 월드에 처음에 내놓은 세 밴드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축제랑 음악 시장의 구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칠판 좀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 일단 음악을 진출하는데 가장 큰 시장은 음악에서는 축제와 마켓으로 나뉘어요. 자, 근데 마켓은 뭐냐? 여기 보세요. 저기 보지 말고 여기 봐. 자, 마켓은 뭐냐면 여러분들 코엑스 가봤죠? 코엑스에서 뭐 하죠? 주말마다? 뭐 하죠? 주말마다? 예, 리빙 대전 막 이런 거 하죠? 중소기업 상품전, 웨딩 상품전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옛날 대학교 때 저는 거기 맨날 갔었어요. 선물 많이 주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똑같이 부스 차려놓고 하는 마켓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워맥스 클릭해 주실래요? 워맥스? 네, 클릭하면 네, 나올 거예요.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게 워맥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마켓이자 마켓의 기본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음악. 이건 작년에 2024년에 영국에서
이것도 워맥스예요. 워맥스는 매년 유럽을 돌면서 한 나라 혹은 나라씩 순회를 합니다. 이렇게 부스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컨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 밤에는 페스티벌, 음악이 있어요. 한국관이 매년 여기 들어가고, 저 사실 매년 갑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실은 재즈와 월드뮤직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유럽의 레이블과 에이전시들과 극장과 축제가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rimera vez y yo me fui con 20 contratos de radio tarifa. Conocí a mi mujer esa noche, a Mario. 좀 아까 한국 팀이 작년에 한 팀 쇼케이스를 했고요. Yo vengo aquí como si 사실 저처럼 음반을 모으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천국입니다. 한 번 가면 음반을 300장씩 가져오니까요. 그리고 나라마다 다 파티가 있어서 저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써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이죠? 네. 자, 축제가 있고요. 마켓이 있습니다. 음악 마켓이에요. 자, 축제에는 누가 오죠? 축제는 손 들고, 자, 손 들고. 자, 좋아, 너부터. 뮤지션이요? 뮤지션 좋습니다. 또 리스너. 리스너들이 오죠. 또 그 주최 측? 주최 측. 그러니까 주최 측 좋아. 너 축제 관계자. 또 일반인, 관객. 그렇죠. 또 쟤네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왜 리듬하게 손 들어? 아니야? 또 뭐? 엔지니어요? 엔지니어도 오죠? 또 여기 얘기해. 푸드트럭. 뭐? 아, 푸드트럭. 그래. 푸드트럭은 여기쯤 쓸게. 푸드트럭. 자, 여기 있어. 좋았어, 좋았어. 저 창의력 좋았어. 경호 여기쯤 쓸게. 그래. 자, 여기에 또 누가 오냐면 레이블이 와요. 그쵸? 예. 그리고 에이전시도 와요. 왜? 계약하려고요? 잘하는 애 누구 있나 보려고. 실제로 자라섬에 와서 자라섬에 에이전시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IT 스토브 에이전시